앞서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여당 내홍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당권 경쟁도 후끈 달아올랐는데 정치권 현안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오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현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당 지도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는데 전국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한 이걸 의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려고 마음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고 여기에 이제 지금 되게 정치적 결정을 할 때는요. 법률을 굉장히 준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어느 당이든지 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법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기획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잘라내기를 무리하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법률적인 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구멍이 숭숭숭숭 나다가 보니까 이제 어저께 대표적으로 구멍이 난 게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한 배현진 최고위원이 다시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 절차에 또 전국위 소집 안건 가결하는데 한 표를 던지잖아요. 이게 이제 준비 없이 막 그냥 밀어붙이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가기는 갈 텐데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하고 여기저기서 구멍이 보이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지금 상당히 가기는 가는데 이런 난폭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차가 그냥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최대 쟁점은 뭐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냐도 아니고 결국은 저는 전대를 언제 할 거고 전대를 뭐 진짜 전대를 할 거냐 그러니까 정식 전대를 할 거냐 임시 전대를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무지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치적 논쟁과 법률적 이 절차를 놓고 둘러싼 싸움이 산이 첩첩산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막 정광석화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기획이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금 일정도 무리가 있을 거죠. 이준석 대표 하나 잘라내려다가 지금 뭐 이런 난폭 운전도 세상에 없는 것이 드러나 버렸고 결국은 그 법률적으로도 펑크가 나 있고 그 문자 사태도 문자 사태지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던 그 기획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 싸움이 기획자들의 예상대로 정광석화처럼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질질 끌어질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이런 소란한 모습을 국민들이 뭐 법률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획자들 얘기하셨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기획자는 누군 것 같습니까? 그야 뭐 윤핵관 드리겠죠. 누구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 사태의 근본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겠다고 생각한 윤핵관 기획자들이 있는 건데요. 이 기획자들이 너무 기획 능력이 떨어지고 엉성하고요. 하여튼 잘 보이겠다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보고 근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정 의원님은 같은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윤핵관이 문제라 그러셨는데 이 윤핵관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한두 해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판국을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인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윤핵관 위에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당원 당규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정구위원회를 연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직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애초에 메시지로 논란이 됐는데 이거를 비대위로 딱 덮겠다는 프레임만 만들었고 네. 그 밑에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하게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전국이 열어가지고 뭐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거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고친다 하면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결국은 경선을 이제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대표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당대표의 임기를 이준석 자녀 임기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2년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또 2년 동안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임기용변이 없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칼로 물을 긋듯이 그렇게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 당내 법치가 이렇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당대표로 가더라도 그게 대통령 지지도와 당 지지도를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느냐. 대체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 당사에 있어서 정치사에 있어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아니, 근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직무대행은 원내대표가 맡게 돼 있는 건데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직무대행을 관둔다고 해도 이럴 땐 직무대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네. 또 들이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코미디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직무대행과 같이 네. 원내대표 내려놓고 새로 원내대표 뽑으면은 오히려 쉽고 간단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데 결국 그걸 안 하고 왜 비대위를 해갖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결국은 이준석을 몰아내는 일타 쌍피로 가려고 애초부터 네. 그 프레임을 잡은 게 아니냐. 네. 이거는 오해가 아닌 거의 지금 이해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비대위라는 거는 비상 상황에 비대위로 가는 건데 그 어쨌든 비상 상황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비대위로 가는 걸 텐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 상황 처음에는 사실은 6개월 그 당원권 정지 이걸 이제 비상 상황으로 안 볼 수도 있죠. 그럼 6개월 뒤에 뭐 오랜만이야 뭐 롱타임 노시 하면서 돌아오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이 문자 사건 내부 총질 문자가 결정적으로 되긴 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이준석 대표를 과연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느냐라는 네. 걸 거예요.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2달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종료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확신이 지금 안 들도록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6개월 후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짠 하고 돌아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원래 소기의 목표는 안 돼요. 그러면 징계를 1년을 했더라면 아니면 그 이후에 당원권 뭐 정지 내지 정지보다 훨씬 높은 네. 징계. 더 세게 징계를 하면 탈당 권유나 아니면 제명을 했더라면은 후회가 아마 지금 이 기획자들한테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잘 모른 거예요. 이 기획하는 사람이 정치적 팩터, 법률적 절차 그리고 이 휴먼 팩터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당원권 정지 6개월 하면은 제 부덕의 소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당장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오케이 자 지금부터 그럼 6개월 동안 저는 배낭 메고 팔도 유람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당원 모으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기획자들의 소기의 목적하고는 정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이 결국은 엉성한 기획, 잘 보이겠다는 그 충성심의 발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근본을 정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하고 여당 내 이 소음과 잡음과 이 시끄러움이 불식되지 않을 거다. 계속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엉성한 기획력을 가지고 당대표를 잘라내겠다는 무리한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는 인식. 근데 처음에는 글쎄요 비상 상황인가 했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 맞는 것도 같거든요. 그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그 주장의 근거는 역설적이지만 배현진 의원이 제공한 거죠.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뭐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된다고 먼저 최고위원직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대표가 걸위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고위가 기능이 상실돼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위가 기능이 잘 돌아간다라는 거는 전국이 소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본인이 다시 뭐 물건 찾으러 왔다 그랬든가 해가면서 다시 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전국이 소집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애초에 당원권 정지하고 직무대행 들어와서 하다가 결국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그 메시지가 오픈되면서 거기서 지금 사달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이게 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요동을 쳐야 될 문제냐라는 문제의식을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애초부터 이상한 게 그 지난 정권에 무슨 탈원전 부동산 조국 해가지고선 굉장히 정권 교체의 여론이 컸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서 0.73%이지만 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는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이런 정당이 지금 비상 상황을 논한다는 자체가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권과 지금 정당이 잘하길 바라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제 상황도 정말 당혹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데는 당이라든지 또는 뭐 대한민국호라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야라는 그런 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야보다 이준석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 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여기쯤 하고요. 왜냐하면 저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예비 경선 통과한 이재명 후보 발언이 자꾸 이제 얘기가 돼요. 욕하는 플랫폼을 제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하루에 하나씩 뭔가 지금 트러블을 일으키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국회의원 욕하는 거 엄청 합니다. 그리고 욕하는 것이 요새는 이 채널이 많아져 가지고요. 국회의원을 접촉할 수 없었던 시절 옛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국회의원 욕하려면 뭐 얼마든지 하고요. 그 뭐 문자 폭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화번호 국회의원 본인의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보좌진들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해가지고 저도 한번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사무실이 마비가 되고요. 다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의 홈페이지를 통한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국회의원이 그 여러 가지 SNS를 자기 걸 운영을 하거든요. 페이스북도 하고 뭐 트위터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마비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어디다가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겠다. 뭐 그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얘기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민주당을 가난한 사람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국힘당을 지지하고 이게 언론더미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분당으로 출마를 해야죠. 그거 왜 계양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면 자가당착이죠.
분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고학력자들, 고소득자들이 사는 아주 센터 중에 하나잖아요. 강남 벨트하고 분당하고 뭐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면 네. 이번에 비었잖아요. 안 비었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로 나가면서 비었고 네. 본인의 그 연고가 있는 데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정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쪽으로 출마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무당인가 뭐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도 지금 논란이 한참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렸는데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본인과 직접 관련돼서 자살한 사람으로는 3번째고 네. 또 본인의 질병으로 죽은 분까지 하면 4명이고 또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직간접으로 관련된 그 목숨과 관련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무심하고 뭐 모른 체하고 이래서는 네. 저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죠. 이 외에도 또 뭐 저소득층, 뭐 저학력 발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의원을 두둔하기도 했어요. 그 앞에 부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치판에서 올해 그 소위 스스로가 좀 굵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 판을 알잖아요. 네. 뭐 어대명 확대명 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한번 쓱 밀어주면서 그 본인이 물론 그런 자기도 지금 그 뭐 소득이 낮고 배운 게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두 갈래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 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어떤 그 역학 관계도 좀 작동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 힘이 이렇게 이제 그 죽을 쓰지만 결국 기대할 수 있는 변수 하나가 이재명 변수가 아닐까.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재명 당 그리고 이 당이 이렇게 뭐 비대위로 가면서 서로 얼마나 못하는지 얼마나 후진지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욕설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의원은 이 욕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형수 욕설을 또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나가가지고 시민이 욕하고 갔다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당신 욕하지 마세요. 법에 걸려요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후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문자 폭탄 때문에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근데 네. 욕하는 플랫폼 하니까 이 이재명 의원은 이 욕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본인 스스로 심어준 데다가 네. 이게 비판이 됐든 막말이 됐든 욕이 됐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동원해 갖고 욕하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은 그 전 세계의 정치사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야당 정치인 그것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에 알겠습니다. 솔직히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더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두 분 말씀 재밌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요? 자,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옥인,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중범, 작가 정혁진, 기술감독 황나경, 진행은 이재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